2024년 5월 6일입니다. 오늘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아침에 좀 안 왔다가 지금은 좀 오는 것 같아요. 예, 연휴 마지막 날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편파TV 마치고 번개 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요. 내일 설록 4가지 시선 그거가 K스타 채널이랑 이 채널 이런 데에서 방영하는 거 8시에 방영하는 것 같아요. 밤 8시에. 케이블 TV니까 IPTV로 이렇게 찾아보시다 보면은 여러분 거 검색하시면은 그 셜록이 아닙니다. 설록 4가지 시선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장항준 감독이 그 진행자니까. 첫 번째로 숙종 제가 합니다. 제가 출연합니다. 1화는 숙종이고 2화는 사도고 나머지 뒤쪽은 아마 김전호 선생이 건데 그건 자세한 주제는 모르겠어요. 재밌으면은 이제 내일 화요일 날 8시에 K스타 이 채널 같은데 검색해서 채널 IPTV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재밌으면 더 보시고 물론 2화 뒤는 제가 출연하지 않으니까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보시면 재밌으면 더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제가 이 범죄연구소랑 스튜디오를 향동에 만들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제가 부터 하고 싶었던 여러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생각은 했었지만은 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저쪽 그 구로의 편파TV 사무실 거기 뭘 했다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제 범죄연구소만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지금까지는 남의 사무실이나 남의 공간, 그러니까 눈치도 보이고 사실 여러 가지. 그래서 어제 보니까 프로파일링 강의를 유튜브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프로파일링 강의를 유튜브로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료도 그렇고 아니면 거기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오프라인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타 등등은 이따 또 편파TV 생방 시간에 생각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고 나는 신이다에 나온 PD 조성현 PD, MBC PD인데 익히 JMS 놈들의 이 나쁜 특히 정명석의 성범죄는 너무 추악하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이런 인간을 살려서 둬야 되는지 어떤 악마죠, 악마. 정명석이는 그런 놈들인데 문제는 그놈은 그놈인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이놈 밑에서 이 JMS를 주수호라고 수호하기 위한 현직 경찰이 최소한 20명이다. 이게 조성현 MBC PD의 주장이고 그 대비 문건도 있고 명단도 있다. 그런데 정작 경찰 수뇌부놈들은 수사 의지가 없다. 이거죠. 왜 수사 의지가 없는지는 제가 명확히 잘 압니다. 왜냐? 그런 놈들을 끌어주고 올려주고 했던 놈들이 또 있을 겁니다. 연관된 놈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럼 그 놈들도 다 처벌해야 되나요? 처벌해야죠. 처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얽히고 설킨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그 감찰이라든가 내사가 개판이다. 뭐 이건 개판이다. 완전 쓰레기들. 뭐 경찰 감찰이나 내사하는 놈들은 저다 갖다 죽여야 된다. 능력도 없고 욕심만 많고 하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경찰 내 얼마나 썩었냐. 생각해 보십시오. 뭐 승진 불었고 사건 불었고부터 치안감이 자살할 정도예요. 지금 광주 저기는 몇 놈이 얽혀 들어간지 몰라요. 저쪽 경상도 쪽은 어떻습니까? 무슨 인천 쪽 뭐 그러고도 무슨 뭐 깨끗한 경찰 지랄 생 지랄은 아니 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소기의 경일지 개기의 경일기죠. 개기의 경일기. 그런데 현직 경찰이 조사 대비 문건을 만들고 압수수색 대처법을 조언했다. 그래서 압수수색 전에 다 휴대폰을 버리고. 근데 그 인간이 서초경찰서 진흥범죄팀장으로 근무를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초경찰서 하면 딱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전에 손정민 사건 때 서초경찰서에 형사과장이나 관련된 놈들이 뭔진 모르게 계속 결국은 큰 문제가 생겼었는데 결국은 이제 김어준 같은 애들이 이 경찰과 검찰의 대비 구도를 만들어내 갖고 경찰은 옳고 검찰은 악마고 둘 다 나쁜 놈들입니다. 그걸로 이제 빠져나갔어요. 제가 김어준을 싫어하는 이유도 그런 어떤 어디다 갖다 그냥 자기 돈벌이로 이것저것 갖다 붙여갖고 이런 이 대비 구도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팩트와 진실에 근거해서 접근을 해야죠. 그건 너무 심했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정의가 왜곡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고 쳐도 서초경찰서 진흥범죄팀장 하니까 서초경찰서 떠보니까 너무나도 서초경찰서 자체를 싹 다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형사과부터 시작해서 얘는 수사과죠. 진흥범죄는 수사과. 뭐 요즘은 그렇게 구분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싹 다 인적으로 싹 다 긁어내야지 쟤네들이 아주 하긴 뭐 미안한 말로 이제 저희 인척이 구 의장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저 지적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더 경찰 출신이었고 그건 뭐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경찰이 취재를 방해하고 어쨌든 제대로 그 내부의 감찰을 하고 있느냐 글쎄요. 정명석 항소심 재판부도 문제다. 녹취 등사를 허용해갖고 심각한 인격 침해. 그러니까 JMS 같이 이런 어떤 심각한 그 사이비 종교를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조성현 PD의 말이 뭐 일견. 왜냐? 너무나도 그 공무원, 특히 경찰 공무원 사이가 부패했고 무능한 것만 부패했고 이런 사이비 교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독수리 요용제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뭐 옛날에 신천지에는 뭐 여기 전라도권의 운동권 애들이 조직을 맡아갖고 그런 거 보면은 실제로 이쪽 놈이나 저쪽 놈이나 다 다른 보통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는 그런 놈들이 도가 텄나 봅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뭐 경찰대 출신의 누구 뭐 경찰서장부터 시작해서 뭐 글쎄요.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암담하죠.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JMS에 대한 얘기를 편파TV 때 좀 얘기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음, 그 경향신문의 정동 칼럼이란데 이게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사실 이 사람한테는 제가 불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 인권위원, 문재인 정부 때 인권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경찰을 개혁할 수 있는 상당히 그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찰 개혁 부분에서는 단 하나도 진전을 못 이뤘어요. 보세요, 지금 경찰이 개혁됐습니까?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오창익 그 인권 운동하는 분한테. 뭘 그 잘못을 뭐 잘못해서가는 것이 아니라 묻고 싶다. 본인이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려다가 못했는지, 그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권력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자체 개혁을 한다고 뭔가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당신들은 뭘 했어? 뭘 한 건 맞아? 그럼 했겠죠. 근데 뭐에서 걸려갖고 그렇게 개혁이 안 됐을까? 그럼 뭐를 바꿔야 돼? 이런 어떤 백서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수사기관이라든가 권력기관 같은 데를 상당히 개혁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됐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문제였고, 자기가 보기에 뭐가 문제였고, 이것을 다음 어떤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뭔가 한 단계도 우리가 그 아픔이라든가 실패를 통해서 성공, 극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뭐 경향신문에 정동 칼럼이라는 걸 썼는데 이 사람이 뭐 다른 것보다는 이화영 얘기를 좀 하지만은, 저도 저기 오창익의 얘기가 뭐 일견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은 왜 검사가 이 수용자를 불러갖고 구속된 피의자를 불러서 하냐? 그거부터 잘못이다. 어떤 근거가 있느냐? 사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힘 있는 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구속 피의자를 부르는, 저는 사실은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구속된 피의자를 마음대로 불러갖고 이런 데에서 조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속 피의자를 구치소에서 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구치소 내에 조사실을 만들어 갖고 검사가 가서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명확히 얘기를 해야죠. 명확히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오창익의 주장은 저도 이견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것을 가지고 교도관이 교도소로 가서 조사하되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방식들에 대한 어떤 개혁적 주장을 하려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현장 경찰 스토킹 대응 역량 강화라고 하는 세미나를 했어요. 여기에는 뭐 말하자면 뭐 경찰대 교수 한민경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도 하고 윤상현 경상대 심리학과 교수, 이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몇 번 술도 먹었고 그런 사람 같은데, 이 사람도 이제 그 함께 내로 들어가니까 생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변하는 사람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인재개발의 이영미 교수요는 교수는 아니고 경찰인데 관련된 실무를 교육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는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3년을 맞아서 현장 대응 방안을 했는데, 문제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제언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스토킹 112 신고가 2021년 14,000건에서 3만 건. 작년에 3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뭐 반의사 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피의자한테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했는데, 문제는 경찰의 신고 직후 피해자를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민경 교수의 말도 경찰 신고 직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그건 누구나 압니다.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강화해야 된다라고만 하고, 그럼 경찰이 해야 되냐? 아니면 반관 반민의 어떤 조직이 해야 되나? 저는 케이스로 가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는 반관 반민이라고 하는 일정 정도의 중간 정도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지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찰들이 야, 연인끼리 좋게 해결해 라고 해서 뭐 그냥 이렇게 좀 달랜다고 해야 되나?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 다음에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시각을 완전히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미국의 아동국 같이 일종의 그 반폭력국, 아니면 그 여성가족부 내에 데이트 폭력이나 이 반폭력국 같은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나와서 아동국처럼 개입을 해갖고 그 여성을 데려가고 분리하고, 이런 적극적인 어떤 조치, 아니면 조직, 아니면 그의 권한, 이런 얘기가 필요한 건데, 얘네들 그 경찰 인재개발원의 경찰대학 교수라든가 무슨 심리학 교수라든가 무슨 경찰 교수요원, 이런 애들 하등 쓸모없는 인간들이 쓸모없는 얘기들입니다. 쓸모없는 인간들은 아니고 쓸모없는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누가 모릅니까? 예를 들면은 무슨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긴급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 누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체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신고 직후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 누가 할 건데? 경찰이 자기 수사하기도 바쁜데? 그렇죠? 이성 간의 연애 문제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 경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영미 같은 사람은 이 비전문가인 2차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럼 그 전문가는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나중에 그땐 죽은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병원의 입원 같은 경우 누가 판단합니까? 경찰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학대 이런 데에서, 가정폭력 아동학대처럼 미국의 아동국 직원이 가서 경찰한테 실행 지시를 내리고 이런 것처럼, 여성가족부 내의 그 데이트 폭력 부서나 국 같은 그 현장 요원들이 가서 이거 경찰한테 지시 내려서 백이라고 하고 뭐하고, 이렇게 케이스로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생각도 못 합니까? 예? 경찰대 교수고 경찰 인재개발원 교수 요원들이나 이런 그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나 모르죠. 현장을 모른다고 또 욕하겠다.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는, 현장의 시스템적 상황 전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현장을 모른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당이론만 강화해야 된다, 평가해야 된다, 위험성 평가해야 된다, 강제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필요한 거지. 지금 사건이 막 터지고 지금 오늘도 어제도 막 터지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YTN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해요. 겨우 쉽게 설명하면 겨우 하지만 제 잘못일 수도 있죠.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구속영장도 기각하고 손방범이 처벌해. 그렇죠? 스토킹,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다 이런 관계적 폭력이 다 이런 형태의 폭력 프로세스를 가집니다. 그럼 반폭력 프로세스는 명확한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일찍 가서 책 원고도 하고 준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편파 TV 때 볼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